확실한 건 네. 부동산 가치 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요인이 네. 이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자동차다. 내년 그리고 잘하면 내후년까지도 네. 금리는 계속 낮아진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베프TV의 이성재 교수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뵙던 분, 방송국에서 많이 뵀던 분, 지금 옆에 보이고 계시죠? 국가 정책과 관련된 많은 기관에서 굉장히 아끼시고 각종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많이 찾으시고 모든 방송국들이 사랑하는 명지대학교의 특임 교수 박지원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또. 지난번에 네. 저희가 진짜 여의도 멘션에서 촬영 때문에 또 교수님 만나 뵙고 예. 한 달도 지금 지나지 않아가지고 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이라든지 3년 2개월 만에 한은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한번 몇 가지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산업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가 궁금한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가 주요 산업, 특히 전기차 같은 요즘 주목받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쪽 다 공약을 이제 내놓은 걸 보면 야, 이렇게 첨예하게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이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공약의 편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먼저 말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영향이 커져요. 네. 지금 이제 관련 산업계 그리고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전기차 플러스 이제 당연히 도래할 인공지능 이 두 개가 맞물리면 흔히 우리로 따지면 서울 집값이 더 오르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지방이 더 오를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나온 게 일단 확실한 건 부동산 가치 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요인이 이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게 하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맥락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집가 또는 부동산 가치 상승,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싹 바뀔 텐데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런 걸 진단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심지에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국가 차원에서는 도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굉장히 고심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접근 가능성이 있고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국가의 또 책무잖아요.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도로 사용의 필요성이 현격히 줄어들게 그렇죠. 네, 이 세 개가 자동차로 쳐볼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앞선 선두 차량,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인데 차량들 사이에 이렇게 빈 여백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놓죠, 우리? 안전한 어떤 거리? 그렇습니다. 조절이죠.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차 운전수가 그거 보고 반응을 하는데 약간 시차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네? 그럼 나도 밟아야지 하는데 약간 시간텀이 있으니까 그걸 벌기 위해서 우리 공간을 비워두잖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랑 그 전 단계인 뭐 준 자율주행 자동차 시점만 도래해도 어떻게 되느냐? 이 여백을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2차와 2차가 그리고 뒷차가 서로 교신을 하거든요. 통신수단으로. 그러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반응을 하자마자 0.01초 만에 얘한테 그걸 알려주니 얘는 같이 밟는 거예요. 그러니 앞차부터 뒷차까지가 마치 기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차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백들 남기는 게 필요가 줄어들니 없어지니 바짝 붙여서 차들이 운행할 수가 있으니
도로를 3차선, 4차선 해야 여기에선 뭐 러시아워 시간대 20만 대 갈 수 있지 않아? 그게 아니라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 두 개 차선만 해도 50만 대가 갈 수 있게 된다든가 야.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생기냐면 네. 도심지 내에 사람들을 집적도 있게 높이 건물을 지었을 땐 네. 그만큼의 도로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반포에 있는 옛날 9호 네. 아파트들, 저층 아파트들을 대폭 위로 올리니까 네. 지금 서울의 가장 상습 정치 구역이 반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압구정을 비롯해서 개포라든가 그리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모두 네. 우리도 반포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단지 안에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올라오는 데만 30분씩 걸리고 네네. 이거는 그러면 이 집값 내가지고 왜 내가 그런 불편 부담감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시간당 배가 얼마인 사람인지 알아?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네네. 거였어요. 네네. 거긴 또 고가 주택들이니까. 네네. 그런데 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이 되면 그 노른자위 땅에 도로를 더 줄일 필요는 굳이 없으니 그럼 이 있는 그대로 도로는 놔두고 이제 여기에서 이 건물 재건축할 때 수용성이 높아진 거니까 네네. 예전엔 40층까지 지은 거 80층 가시죠. 그래도 도로로 인한 클레임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심지 내 집접지에 대한 집접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야. 그러면 네네. 그게 거기가 그렇게 집접 효과가 높으면 네. 그 근처의 상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끝내주네요. 그렇죠. 네. 이 근처 반경 1km 안에 사는 사람들이 웬만한 군 단위가 살고 있다면 이거는 상권 형성에는 어마어마한 초대박인 거죠. 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우리가 도로가 3차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1차선, 2차선, 3차선 하면 네. 3차선 바깥에 약간의 여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 무슨 뭐랄까 물 빠지는 개수구 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일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왜 뒀냐면 네. 갑자기 여기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바짝 붙으세요 하면서 사이카나 네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앰뷸런스. 수습하잖아요. 네네네. 앰뷸런스나 네네. 레카도 오고. 네네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건 다 확인된 거지만 우리 인간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률 사고율이 뭐 10,000분의 1 작다고 하나 뭐 10만 분의 1 작다고 하나 이런 수준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송수신이 되니까 뭔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여분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기존의 3차선을 유지하기 위한 폭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런 것들이 장점인 거예요. 네네네. 이게 참 우리 도시 계획하거나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전에 정말 충격 먹었던 게 있어요. 네네네. 도심지가 너무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네.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네. 광역에서도 올 수 있게 해주면 이 비싼 땅에서 안 살겠지. 뭐 멀리서 사시면서 출퇴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거기서 사시겠지 했는데 이 도심지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을 더 광역화하고 원활하게 해주니까 여기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근처에 더 몰려 살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과거의 흐름이 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도 계속된다면 야. 도심지에 더 모이게끔 만들었을 때 이 도심지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게 만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네네네네. 그냥 국제적인 학술 세미나 이런 데서 네. 굉장히 발표가 많이 되고 있고 저도 한 곳에서 그와 관련된 비슷한 연구를 하나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주차장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2차 주차하는 거 한 대 주차 파킹 존, 2차 주차하는 거 파킹 존, 2차 주차하는 거 파킹 존 3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요 사이에도 뭐가 필요하죠? 공간이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문 열고 살짝 네. 나올 때 그것도 공간 우리 어떤 주차장 되게 협소하게 해서 그렇죠. 옛날에 지금 거. 네. 주차장법. 저 같은 사람은 네. 도대체 이거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런 네. 소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짜증나는 데도 있는데 네네네. 또 약간 고급 단지 같은 데는 워낙 큰 차들이 많다 보니 이게 좀 널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아파트 단지라고 볼게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입구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날 내려주고 지가 주차하러 가거든. 그렇지. 그러니 주차 파킹 존 옆에서 네. 내가 이렇게 문이 살짝 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 직전 그 앞에 잠깐 파킹해서 저 내리고 트렁크에서 짐 빼고 주차 부탁해 하면 지가 가서 주차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내릴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없지.
이렇게 주차 파킹 존이 생기는 박스 거예요. 쌓듯이. 그렇죠. 바짝 붙여서. 그렇죠. 그럼 바짝 붙여서 한 대, 두 대, 세 대에서 여긴 차 문도 당연히 안 열릴 만큼의 공간으로 주차 파킹 존이 생기니 위로 올릴 때 아유 그렇게 많이 올리면 밑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 단계가 우리가 저거거든요. 네네.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그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당연히 구동 엔진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전기적인 장비로 다 바뀌어야 되다 보니 에너지 원천이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초입을 이제 시작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네. 그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단순히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공간을 다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주도권 절대 중국에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약에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겠다 해서 중국산 자동차 전면 수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역시 똑같습니다. 네. 전기 자동차로 성큼성큼 걸어가겠다. 이걸 천명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확충들을 같이 공약으로 내놓고 있고요. 네. 결국 미국은 하여튼 다음 먹거리로 이걸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네. 공간적인 변화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와, 교수님, 저 아울러서 덧붙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런 세상이 오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젠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 없고 아마 기업들이 막 10만 대씩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그때그때 이제 자율주행을 보내는 거죠. 네. 바로바로 공급하면서. 네. 그러면은 이제는 집에 주차장도 필요 없고 그냥 쿠팡처럼 물류센터 같은 곳에 네. 거기다 딱 주차돼 있다가 필요한 파파파박 나가가지고 네. 거점을 두고서 이렇게 하면 진짜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세상까지 올까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방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네. 그런 것도 분명 시장의 일정 이상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만 어디 원하는데 도어 투 도어로 데려다 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도 그런 습성이 있는데 차에 뭐가 많아요. 제 트렁크 열 때마다 누가 볼까봐 무서워요. 제가 그래요. 그러세요? 그 얘기는 뭐다? 나만의 쓰는 공간들이 차 안에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뭔가 차마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물건도 숨겨놓고 클럽 바꿨는데 이거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거 당분간 여기 쟁여놔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수요들이 일부 있고 미국은 특히 원래부터 그거 있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뚝딱뚝딱 만드는 거. 그렇지. 그럼 뭐 적재하고 싣고 다니는 그 픽업 트럭이 미국은 그래도 많았는데 그걸 공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모든 자동차들이 전부 자가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유 자동차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저는 픽업 트럭 그런 걸로 뭐 하지 않고요. 미국 그 메트로폴리탄 역할하는 뭐 시카고라든가 뭐 아니면 애틀란타 이런 데서 저는 근무만 하고 집에서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차를 안 써요. 하는 분들은 그냥 그 공유 차량 불러서 그게 뭐 이번에 뭐 테슬라에서 내놓은 로보택시 같은 거 그런 거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그거 이용하는 거고 약간 교외 지역에서 우리 차고에 물 새는데 이거 좀 막 고쳐야 되고 하면 내가 월마트 가서 자재 좀 사와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 장비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직접 사가 소유하고 아마 좀 많이 나눠질 거예요.